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역 인원을 늘려 6개 기동반이 운영 중이지만 하루 평균 20건이 넘는 방역 요청에 일손이 부족할 지경이랍니다. 그래도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방역 활동, 오늘도 멈출 줄 모릅니다. 방역 비상이 떨어진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동물원인데요. 이곳 역시 메르스 발병 이후 하루 2번 빠지지 않고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같이 감염될 수 있는, 서로 옮길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 질병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물원 개장 전후로 매일 실시된다는 방역. 그런데 우리 동물 친구들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역 약품이 몸에 해로울 것 같은데 말이죠. 직접 증상을 종합해서 질병 여부를 그런 생각이 들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한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물성 유지를 이용해서 기름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네, 과거엔 경유를 사용해 연기를 만들었지만 최근에 식물성 기름을 사용해 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유해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대한민국 곳곳에서 메르스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자체가 방역을 위해 손발 걷어붙인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산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때문인데요. 대체 재선충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싶으시겠지만 솔수염, 하늘소 등 매개충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나무에 침투하게 되면 수분이나 양분 공급을 막아 나무를 고사에 이르게 합니다. 현재로서는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감염된 나무를, 전염원이 되는 감염된 나무를 확실하게 좀 제거해주고, 그리고 건강한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한때 전체 산림의 80%가 소나무였던 일본의 교토 지역. 하지만 100여 년 전 발견된 소나무 재선충을 제때 막지 못해 지금은 소나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소나무계 에이즈. 네, 우리나라도 1988년 재선충이 발견된 이후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1년 사이 100만 그루 이상의 소나무가 베어질 정도로 재선충에 의한 피해가 상당하죠. 이에 산림청과 각 지자체는 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방역에 힘쓰고 있는데요. 주로 아침 한 6시부터 해서 한 10시까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방역을 시작한다는 방역팀을 따라가 봤습니다. 오직 소나무 방역을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높은 산을 오르내린다고 하는데요. 산 곳곳에서 재선충 피해를 입은 소나무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감나무의 가지 쪽에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 가지 쪽을 향해서 방역 활동을 하는 거죠. 한 번 발견되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감염목이나 의심목 주변부터 방역해 재선충의 이동 경로를 원천 봉쇄시켜야 하는데요. 이 넓은 소나무 숲을 방역하기 위해선 매일 2명씩 12팀이 꼬박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산에 올라야 합니다. 노력 덕분일까요? 재선충을 옮기는 하늘소의 개체수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무증상의 감염 위험이 있는 우량 소나무림이나 반드시 보호해야 될 천연기념물, 보호수나 이런 문화재 같은 보호수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푸른 자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방역 현장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PCR 검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가검사 키트가 아니라 전 국민을 감동의 도가니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던 소독차.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소독차를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세월이 흐르는 사이 방역 소독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요즘엔 글리세린과 콩류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든 친환경 연막제를 사용해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오염도 예방하는데요.
부천시는 현재 메르스 사태로 매일 시 전역에 친환경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오는 9월까지 지속적인 방역으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차량용 소독기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 과거 경유에 약품을 희석해 가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막제와 물, 방역 약품을 일정한 비율로 섞은 후 소독기에서 기체화하는 것으로 약품이 넓은 공간에 퍼지며 서서히 땅으로 내려앉습니다. 학교는 한 명이 이에 따라 모기의 서식지인 나뭇잎 뒤편까지 연기가 지나는 것은 물론 해충의 몸에 직접 연기가 스치면 신경을 마비시켜 사멸시키기 때문에 살충 효과도 큽니다. 특히 연막제는 글리세린과 콩류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오염도 예방합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경유에 비해서 요즘 사용하는 친환경 연막제는 분사 시간도 3배가량 지속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도 있고요. 예전에 경유를 사용했을 때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살충 효과보다 많이 퍼지는 반면에 친환경 연막 소재는 물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역 현장인데요. 특히나 올해는 이 메르스 때문에 방역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을 덮친 메르스 바이러스. 점점 늘어나는 감염자 수에 보건당국은 방역 비상이 걸렸는데요. 사태 단지 내 방역 요청이 와가지고요. 메르스 발병 이후 지역 주민들의 방역 요청에 잠시도 숨 돌릴 틈이 없답니다. 정말 바쁘실 거예요.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역 인원을 늘려 6개 기동반이 운영 중이지만 하루 평균 20건이 넘는 방역 요청에 일손이 부족할 지경이랍니다. 그래도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방역 활동, 오늘도 멈출 줄 모릅니다. 방역 비상이 떨어진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동물원인데요. 이곳 역시 메르스 발병 이후 하루 2번 빠지지 않고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같이 감염될 수 있는, 서로 옮길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 질병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물원 개장 전후로 매일 실시된다는 방역. 그런데 우리 동물 친구들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역 약품이 몸에 해로울 것 같은데 말이죠. 직접 닿으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우리 들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한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물성 유지를 이용해서 기름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네, 과거엔 경유를 사용해 연기를 만들었지만 최근에 식물성 기름을 사용해 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무해한다고 하네요. 네, 이렇듯 대한민국 곳곳에서 메르스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자체가 방역을 위해 손발 걷어붙인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산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때문인데요. 대체 재선충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싶으시겠지만 솔수염, 하늘소 등 매개충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나무에 침투하게 되면 수분이나 양분 공급을 막아 나무를 고사에 이르게 합니다. 현재로서는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감염된 나무를, 전염원이 되는 감염된 나무를 확실하게 좀 제거해주고 그리고 건강한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한때 전체 산림의 80%가 소나무였던 일본의 교토 지역. 하지만 100여 년 전 발견된 소나무 재선충을 제때 막지 못해 지금은 소나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소나무계 에이즈라고. 네, 우리나라도 1988년 재선충이 발견된 이후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1년 사이 100만 그루 이상의 소나무가 베어질 정도로 재선충에 의한 피해가 상당하죠. 이에 산림청과 각 지자체는 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방역에 힘쓰고 있는데요. 주로 아침 한 6시부터 해서 한 10시까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방역을 시작한다는 방역팀을 따라가 봤습니다. 오직 소나무 방역을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높은 산을 오르내린다고 하는데요. 참 고된 작업이군요. 산 곳곳에서 재선충 피해를 입은 소나무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감나무의 가지 쪽에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 가지 쪽을 향해서 방역 활동을 하는 거죠. 한 번 발견되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감염목이나 의심목 주변부터 방역해 재선충의 이동 경로를 원천 봉쇄시켜야 하는데요. 이 넓은 소나무 숲을 방역하기 위해선 매일 2명씩 12팀이 꼬박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산에 올라야 합니다. 노력 덕분일까요? 재선충을 옮기는 하늘소의 개체수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량 소나무림이나 반드시 보호해야 될 천연기념물, 보호수나 이런 문화재 같은 보호수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푸른 자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방역 현장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감동의 도가니로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던 소독차.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소독차를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세월이 흐르는 사이 방역 소독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요즘엔 글리세린과 콩류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든 친환경 연막제를 사용해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오염도 예방하는데요. 부천시는 현재 메르스 사태로 매일 시 저녁에 친환경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오는 9월까지 지속적인 방역으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차량용 소독기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 과거 경유에 약품을 희석해 가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막제와 물, 방역약품을 일정한 비율로 섞은 후 소독기에서 기체화하는 것으로 약품이 넓은 공간에 퍼지며 서서히 땅으로 내려앉습니다. 이에 따라 모기의 서식지인 나뭇잎 뒤편까지 연기가 지나는 것은 물론 해충의 몸에 직접 연기가 스치면 신경을 마비시켜 사멸시키기 때문에 살충 효과도 큽니다. 특히 연막제는 글리세린과 콩류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오염도 예방합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경유에 비해서 요즘 사용하는 친환경 연막제는 분사 시간도 3배가량 지속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도 있고요. 예전에 경유를 사용했을 때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살충 효과보다 많이 퍼지는 반면에 친환경 연막 소재는 물과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비중이 낮아서 낮게 넓은 범위의 살충 효과가 있어서 여러 면으로 좋습니다. 단 친환경 연막 소독은 태양열이 강할 때는 대기의 공기순환 작용으로 소독제 입자가 대기 중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주로 일몰 시간에 맞춰 소독을 실시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연무 소독과 분무 소독도 활용합니다. 먼저 연무 소독의 경우 물에 방역약품을 희석해 살포하는 것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고 약품 잔류 효과가 높아 일정 공간에 방역을 할 때 주로 활용하며 실내는 분무 소독으로 세균과 바이러스 살균 효과를 높입니다. 한편 시는 메르스가 확산된 6월 초부터 매일 시 저녁에 친환경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돼도 오는 9월까지 지속적인 방역 활동으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매주 화요일을 민관합동 자율방역의 날로 정하고 동자율방역봉사단, 보건 관련 단체 등과 힘을 모아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